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영입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는 또한 자유민주당에서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의 임무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순혈 보수 우파들이여 경각심을 가지라 라고 하는 한 우리 애국지사 한 분이 보내주신 글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이 순혈 우파 보수들이여 경각심을 가져라 입니다. 이번 총선에 야당 여당의 공천 및 비례대표들만 보시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 위주가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군을 선발해 놓은 듯하다라는 결론부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에 국제 정세를 꾸준히 공부해온 우국지사, 지식인들이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주의의 가면을 쓴 신종 자본주의 신디케이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목을 가리질 않습니다. 전쟁이면 전쟁, 팬데믹이면 팬데믹, 경제, 언론, 과학, 환경, 식량 등 가리지 않고 관여하는 대단한 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국제연맹의 뒤를 이은 국제연합,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중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집단이 이 세상을 암암리에 조종하고 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를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파헤치다 보면 외골수의 음모론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누가 딥스테이트인가? 이 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딥스테이트라면 어떤 일들을 진행시킬까? 이 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까지의 주체는 언제나 자본, 즉 돈과 부르주아 계층의 합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은 유일하게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인간 중에는 부르주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유일하게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본, 즉 캐피털, 혼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하여 주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또 다른 형태의 혁명이라는 점입니다. 핵가방처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명령어를 엔터할 수 있는 인간 계급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핵가방의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자 누구죠? 바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명령어를 딱 엔터할 수 있는 인간 계급은 극히 제한적인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을 돈만 많은 계급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르주아란 돈도 제법 갖고 있지만 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상공인과 또 인텔리겐치아를 모두 포함하는 이런 계급의 통칭이 부르주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급의 단점은 왕족은커녕 귀족에도 포함되지 않는 계층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장점이자 충격은 인간, 특히 부르주아 계급을 혁명 수행에 불필요한 존재다, 악마적인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단 이 사건인 것이죠. 이게 바로 4차 혁명의 장점이자 충격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인간의 중심을 이루어왔다고 하는 이 부르주아 계급을 혁명 수행에 불필요한 존재, 악마적인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귀족 제도가 도입되던 초기 시대에 2%와는 다르게 지금 현대 시대에는 1%의 귀족이 있고 그보다 훨씬 적은 0. 몇몇 %의 왕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미 80억 명을 넘긴 만큼 전 세계 8천만 명의 귀족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들 8천만 명끼리도 서로 잡아먹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시대가 바로 오늘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부와 자원을 인구의 1%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유일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에서 20%를 차지하는 부르주아 계층인 것입니다. 이 부르주아들이 나머지 80%를 교육하고 선동하고 상위 1%의 권력에 저항하고 투쟁을 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바로 이 부르주아 계급이 없다라면 우매한 80%는 1%의 최상위권자들에게 노예, 농노, 즉 슬레이브가 돼서 이런 노예, 노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멀지 않은 미래의 지구에서는 현재 인구 대비 1%의 귀족, 그리고 10에서 20%의 부르주아, 그리고 79%의 농노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안 됐지만 걸리적거리는 부르주아 계층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하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하향 평준화를 통해서 또 단기적으로는 집단 학살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룩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직종군의 부르주아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이것은 즉 어떤 직종의 부르주아를 제거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 사회의 변화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별로 또 사회별로 문화권별로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있죠. 이 이맘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왕족을 비판, 견제할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과학자나 재벌을 없애보았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 앞서서 이번 총선이 마치 특별한 특정 이익 집단군을 선발하는 행사 같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직군이 존재합니까? 정치인이라는 직군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정치인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하죠?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환자나 치료하지 왜 정치에 나섰느냐? 정부가 의사 숫자를 정하는 것이지 왜 의사들이 나서고 지랄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극히 당연한 우매한 평민들의 시야에서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보기에는 당연하겠죠. 이런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왜 무엇 때문에 기자, 앵커, 변호사, 공무원, 사업가, 군인, 연예인, 가수들과 같은 이들의 정치 참여는 당연시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다른 직종의 사람들은 정치를 해도 되지만 의사라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자, 그러면 글로벌 정치 카르텔, 컨소시엄, 신디케이트의 명령을 대한민국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를 거부하던 일본의 상황이었다고 했던 아베 신조, 일본의 전직 수상이었죠. 어떻게 됐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총선 패배의 지름길로 내닫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이은 퇴진 운동과 탄핵을
진정으로 바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니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이은 퇴진 운동과 탄핵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 그런 길을 바라면서 대통령이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면 이것은 정상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르주아 계급들 가운데에서 의사 계급을 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최근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그 대상을 매우 적절하게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저항이 무너지면 곧이어서 나머지 전문인, 지식인, 사업가, 심지어는 일부 재벌들에 대한 숙청 작업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 죽이기가 그 고비가 되겠습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에서 유사 사회주의의 가면을 쓴 거대 기득권 자본가 카르텔 1%와 그들의 정예의 앞잡이들이 나머지 우매한 국민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글을 보시고 듣고 나서도 소위 의료개혁이다, 의대 증원 속에 숨겨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면 그저 대한민국의 팔자련이 생각하시고 국민 수준대로 받는 세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은요, 2024년 4월 3일 대한민국의 집단 군중심리 선전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최성환 박사가 쓰신 글인데요. 매우 의미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공작관 TV 시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저희가 이분이 하고 있는 카톡방에도 멤버로 이제 들어와 계신 분인데요.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현재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요, 매우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나마 비교적 가장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그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유튜버가 있어요. 바로 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문갑식 주필이 그 기자 생활 한 37년 취재 활동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냥 냄새만 맡으면 원초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것을 아는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지금 유튜버가요, 마치 우파 진영의 엔터테인먼트처럼, 오락산업처럼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저 나오면은 옹알옹알거리면서 여의도에 누가 어땠고, 선거 뭐 어땠고, 한동훈이가 뭐 했고, 이재명이 뭐 했고, 이 얘기밖에 없어요. 종일 떠든 얘기가 종편을 나가도 그렇고, 공중파도 그렇고, 정치 평론가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자유민주당이나 또 문갑식 TV를 시청하는 우리 명문대학교 이시방과 같은 이런 방송 청취자들께서는요, 주로 이제 보통 실력들이 아니세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 보시면요, 굉장히 정말 고견이다, 탁견이다,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작관 TV 크리에이티브 게임이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를 이끄는 인플루언서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도 제 방송을 보면서 많은 자료를 가져간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자, 보수 우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요, 입은 막 엽니다. 예? 비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입만 열지 지갑은 절대 안 엽니다. 열어도 찔끔찔끔 엽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을
잘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지금 저희 공적관 TV 같은 경우 뭐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뭐 저한테 돈을 주면서 뭐 얘기를 해달라. 저한테 씨도 안 먹힐 얘기죠. 왜? 돈 준다고 유튜브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개지. 에? 아니 정치인들 쓰레기라고 욕하고 양아치라고 욕하면서 유튜버는 자신이 외부의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연명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우파 유튜버, 뭐 우리 자유 보수를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의 노예지, 황금의 노예지. 그게 무슨 우파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자 저는 이 유튜브를 그만두는 날까지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가스라이팅이라 그럽니까? 뭐 국민들을 등쳐먹고 돈을 갖다 울고 낼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매 이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방에 살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야, 최 박사야 큰일 났다. 대한민국에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은 없고 전신에 보수우파라는 것들이 기회주의자들이다. 돈에 환장한 놈들이 천지백갈이다. 이런 얘기를 아침부터 전화해서 걱정하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얘기도 도태우가 당선될 것 같지가 않대요. 도태우가 당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제가 여쭤보니까 일단 도태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메리트, 장점이 사람을 이렇게 쫙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스타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목에 칼이 들어와도 5.18에 대한 것을 사과할 일이 아니지. 그런 걸 왜 사과를 했냐 이거죠. 그러고서 무슨 보수파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민경욱 씨도 그렇고 도태우 씨도 그렇고 그들이 배움이 적은 것도 아니고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한나라당, 즉 국힘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건요. 그들이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민경욱 씨도 그러지 못하고 도태우도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제가 민경욱 씨 같은 경우는 과거 4년 전에 4.15 총선 이후에 같이 서초동에서 집회도 여러 차례 같이 해왔고 또 그 부정선거를 파악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같이 움직이던 젊은 청년 그룹들을 민경욱 씨와 통합을 시키는데 제가 일면 협조를 해서 민경욱 씨가 전체 리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민경욱 같은 분도 국힘당에 어플라이 할 게 아니라 독자 생존할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왜 정말 저질의 중국 공산당 이중대밖에 안 되는 국힘당애들하고 뭐라고 들어가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힘당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민경욱이는 설 자리가 없습니까? 난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민경욱이한테도 벌써 5,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힘을 모으자고. 그런데 민경욱이 그 친구가 그걸 못하더라고. 뭐 아쉽지만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번에 민경욱이가 하고 있는 가가호우당이 꼭 돼서 민경욱까지 국회에 입성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남은 시간에도 우리 민경욱 대표도 열심히 해주고 또 우리 도태우 후배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런데 좋은 결과는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체 판세를 읽고 있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특히나 순열 보수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 경각심을 제발 좀 가지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태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겜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인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